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젠 옛날에는 제 안부만 물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새로 나온 차의 안부까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팰리세이드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정도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상반기는 진짜 현대차의 대형 SUV에 있어서는 대단한 변곡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부문에서도 아이오닉 9을 출시했고, 또 그동안 굉장히 독보적인 노선으로 그 시장을 점유해온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로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원래도 탄탄한 팬층을 차지해오고 있었던 팰리세이드지만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더욱 이 대형 SUV의 새 지평을 열면서 명차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저랑 살펴보시죠. 풀체인지답게 정말 아예 싹 바뀐 외관의 모습입니다. 예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 커다란 그릴면이 좀 울룩불룩한 갑옷을 입고 있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 파격적인 변신을 놓고 면도기 날이다, 에어컨 송풍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이쪽 디자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기 세로로 들어가 있는 이 DRL 쪽에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상이 좀 더 매끈하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듬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한 완성도를 자랑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긴 가로의 테마 그리고 사각의 테마가 굉장히 정돈된 형태로 배열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둔탁하고 심심해 보이지는 않게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열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맨 위쪽과 맨 아래쪽은 이렇게 날렵한 각을 빼줬고요. 또 이쪽에 들어가 있는 배열도 마냥 일렬로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안쪽에서는 또 이렇게 각을 넣은 패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냥 봤을 때 너무 단순하지 않은 느낌을 줬고, 기본적으로 긴 가로의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만큼 큰 차의 폭을 강조하는 듯한 웅장한 느낌도 많이 살려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컬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시승차는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캘리브레피 트림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펄이 들어가 있는 그린빛 바디 색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좀 정신없이 이 차를 봤을 때 가까이서 보고 언뜻 블랙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형적인 초록빛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은은하고 오묘하게, 어찌 보면 좀 더 고급스럽게 색깔이 나오는 그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폭 자체가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또 측면부에서 보면 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측면에 서서 보니까 차가 진짜 크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에 70mm가 늘어났는데요. 그 70mm가 고스란히 휠 베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직접적인 공간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전면부의 어떤 컨셉과 굉장히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저는 여기 도어 핸들마저도 그 앞쪽 그릴에 들어갔었던 이 패턴과 동일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심심하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A필러, B필러, C필러 처리가 돼 있는 구간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변주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위쪽과 동일하게 크롬틱한 포인트로 아래 위가 마무리가 돼 있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뒤쪽과 앞쪽으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조금씩은 보이는 형태로 측면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완성도를 더 높인 모습이고요. 휠도 캘리그래피 전용 휠로 들어가 있고, 지금 사이즈는 21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차답게 멋진 휠이 들어갔는데, 그냥 언뜻 봤을 때 마차일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급감을 굉장히 더해주는 그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쿼터 글라스를 보시면 새삼 이 차가 진짜 큰 차였구나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여기 크기랑 똑같지 않나요? 굉장히 큰 쿼터 글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뒷모습을 봤을 때 뒤에 들어있는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전면부에 있는 디테일이랑 딱 연관이 지어지게 만들어져 있을 때 굉장히 뭔가 감탄을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차폭을 강조하는 듯한 옆으로 넓게 늘어진 레터링, 그리고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엠블럼, 동그랗게 뒤쪽으로 볼록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이런 것들이 대형 SUV로서의 느낌을 충분하게 살려주는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조금 은은하게 크롬틱한 포인트를 둘러줬고, 가운데에도 이렇게 바 형태로 한번 질러주는 느낌으로 가니쉬가 들어가 있죠.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7인승이기 때문에 뒤쪽 시트를 세워놓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는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가로로 실어도 골프백 2개까지는 뭐 무난하게, 또 살짝 높게 신는다고 하면 3개까지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공간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3열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렇게 누르면 전동으로 고급스럽게 이 시트를 폴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평탄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든지 이 차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다른 차종들에게는 없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는데요. 이 안에만 짐을 실어도 충분한 건 다 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넉넉한 수납 공간이고, 이쪽까지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안쪽 마감을 해둬서 전체적인 시각적인 만족도도 높여놓은 모습이죠. 2열 시트 역시도 전동으로 간편하게 접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2, 3열이 풀 플랫이 가능해서 다른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좀 이점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버튼을 누르면 2열, 3열이 같이 움직이게끔 한 번에 조작도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3열에 타봤습니다. 과연 실제로 탔을 때 어떨까 보여드리려고 탔는데, 이 2열 시트가 맨 뒤로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닿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맨 뒤로 밀었을 때는 탈 수가 없고, 조금은 앞으로 당겨주셔야 뒤쪽에 성인이 타실 수가 있는데, 타셨다고 하더라도 레그룸이 남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고, 헤드룸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개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 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헤드룸. 뭐 앉았을 때 키가 한 175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 다을락말락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헤드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답답한 느낌은 뭐 조금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3열에도 열선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트를 뒤로 좀 밀고 나니까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3열에서도 이렇게 버튼으로 시트를 앞뒤로 밀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하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리클라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눕힌다고 하시면, 만약에 앉은 키가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헤드룸을 넉넉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2열이 독립형 시트로 돼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일단 개개인 프라이빗한 의자에 앉았을 때도 충분한 공간감이 나오고, 워낙 이 캘리그래피 트림이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둘러싸져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헤드라이너도 전부 다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돼 있고요. 송풍구도 머리 위쪽, 그리고 공조 시스템 버튼들도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승합차 느낌을 또 내주고 있는데, 열선 통풍도 2열에서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바람 방향, 세기, 온도 조절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에 보시면 마사지 기능도 켤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모두 버튼이 켜지는데, 이렇게 누르면 진동식으로 마사지가 들어오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약간 타격식으로 이렇게 쳐줘요. 강도를 4단계, 5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테마가 지난번에 제가 외관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오닉 9에서 봤던 둥근 타원의 테마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든지 아니면 도어 캐치, 스피커 그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원형으로 처리가 돼 있고, 굉장히 아이오닉 9과 내연기관 버전, 전기차 버전 이렇게 출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실내 형상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쪽에는 타고 내리기
열기 쉽게 커다란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은 아니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내렸을 때 뒤쪽에 차량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그런 경고등을 띄워주는 장치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쉽지 않나요? 약간 소재에 있어서 이 위쪽까지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이쪽 아래쪽 이 우레탄은 약간 일반 택시에서도 볼 수 있는 소재로 처리가 돼 있어요. 열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긴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들과 동일하게 여기 똑같이 C타입 두 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1열에 탔습니다. 이 차가 캘리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에 타자마자 와, 이 차 진짜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나파 가죽으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앉았을 때도 진짜 안락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9에서도 봤던 그 타원의 테마가 동일하게 차량 1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건 이 디스플레이가 위쪽에 따로 부착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라 아예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봤을 때 빛이 반사로 방해할 일도 없고 굉장히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양쪽으로 12.3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없는 쪽으로는 이렇게 우드 장식을 써놨어요. 마침 또 시트 색상과도 크게 튀지 않는 예쁜 톤으로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구가 3개나 있고요. 여기 2개 같은 경우는 맥스 100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급속으로 충전을 케이블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운전자 바로 옆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실용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홀더가 진짜 큰데 여기 볼드하게 2개가 딱 들어가 있고요. 양문형으로 콘솔 박스에 문이 열려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타원의 형태가 일체감 있게 동일하게 들어간 디테일들도 너무 예쁘지만 또 필요한 버튼들이 바깥으로 항시 나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트에 쿨링 시트, 열선 시트 버튼들,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공조와 관련한 모든 버튼들이 이렇게 아래쪽 디스플레이에 별도로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튼들이 만약에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합쳐져 있다고 하면 켤 때마다 들어가서 큰 화면이 덮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항상 나와 있고 아마 평상시에 쓰실 때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 컬럼식 기어의 왼쪽 부분에 붙어 있는데 처음에 찾으실 때는 어디 있을까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팰리세이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콘에 엠블럼 대신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는 2개,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마사지 버튼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대신에 뭔가 길게 파여있는 홈 같은 걸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요. 이 안쪽에서 굉장히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켜서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7인승이라서 이게 항시 이렇게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9인승을 선택하시게 되시면 여기 멀티 콘솔로 이렇게 위로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리 9인승이라고 해도 여기 실제로 이걸 올려서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비상시에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운동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번 팰리세이드는 차체가 커졌어도 낮게 무게중심을 잘 구현을 해냈고, 또 진동 억제력도 굉장히 좋아서 실제로 승차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며칠 시승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느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차는 스펙상 최대 출력이 281마력에 토크는 최대 43, 그리고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9.7km로 발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차를 크게 막히지 않는 고속화 도로를 낀 주행에서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7점 몇 킬로로 떴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연비에서는 막 엄청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9.3km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좋은 조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동 성능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짜 시원시원하다고 느꼈어요. 초반부 가속도 그렇고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의 속도 구간에서도 그렇고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차가 생긴 게 워낙 웅장하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겠지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시면 조금은 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를 막 시원하게 밟고 달리는 느낌으로 탄다기보다는 패밀리카라든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한 수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차 시승차를 딱 운전했을 때 처음에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거 약간 제네시스에서 느꼈던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네시스에만 기존에 들어갔던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현대차 SUV 최초로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면의 상황을 미리 읽어주고 그에 맞게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꾸준하게 구현해낼 수 있고요. 느꼈을 때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용적이고 터프한 느낌이 좀 더 느껴졌다면 이번 풀체인지된 팰리세이드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더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팰리세이드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내 차가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국산 대형 SUV에 내가 최소 깡통 4,500에서 6,000 중반대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가격대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셨을 때 이 차가 그 가치가 된다고 하신다면 선택을 하실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엔진 소음은 진짜 큰데 전반적인 정숙성은 또 뛰어나요. 차가 이렇게 밟는 상황만 아니면 굉장히 조용해서 외부의 소음이 사실상 다 차단이 되는 수준이고요. 노면 소음도 마찬가지고 좀 고급차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차예요. 주위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드디어 시승을 해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기대 관심만큼이나 이렇게 큰 차체인 걸 고려해 봤을 때도 뭐 차의 운동성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내외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준수한 수준으로 구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또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팰리세이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웅장함과 대비해서 실전의 주행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이브리드가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기대치가 실제로 물량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그 정수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시승을 또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다음 차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